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찰 보증금만으로 경매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매 전문 변호사도 활동하면서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겠죠. 이렇게 종잣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썼던 실제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보증금만으로 경매하는 초보적인 방법. 먼저 입찰 보증금을 내고 여러분이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일정한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20에서 40% 정도의 돈이 필요하죠. 그죠? 요거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요거를 메꾸는 방법을 알게 되면 보증금만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겠죠. P2P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을 활용한다. 여러분들 대부업 대출 그러면 예전에 신체 포기각선이 장기 매매니 이런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들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인식도 안 좋지만 지금 건전한 대부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율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16에서 한 18% 정도 이렇게 달라고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단기 매도를 노리거나 아니면 전세를 놔서 이 고리의 대출을 갚을 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시고 P2P 대출 같은 경우도 14%에서 18% 사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16에서 20% 사이 이 정도 이자를 청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 잘 계산하셔가지고 한번 좀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게 돈이 부족할 때 공동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법률상 누구 한 명의 명의로 그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 명이 하게 되면은 5명이 했는데 또 한 명의 명의를 빌리고 그 명의 빌리는 대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라든가 이렇게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명의를 많이 빌리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투를 하는 것들을 말리지 않고 한번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공동 투자는 할 게 못 돼요. 아무리 서로 처음에는 의기투합해가지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나중 되게 되면 어떤 한 분이 사정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의기투합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서로 간의 갈등, 분쟁 이런 것들만 생기고 감정적인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빨리 공동 투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공동 투자를 했을 때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낙찰을 받게 되면 명의 신탁이니 뭐니 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과징금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하고는 신뢰가 쌓여가지고 진행을 할 때에도 공동 명의로 하거나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동 투자자에서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딱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마침 5천만 원을 어떤 분이 갖고 계세요. 그 5천만 원 갖고 있는 분은 또 5천만 원을 낙찰받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 투자자에게 12%로 대여를 해줘요. 월 1% 정도니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여를 해서 잔금을 납부를 하고 그 상태에서 단기 매도를 하거나 전세를 놔서 갚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다음 투자는 반대로 돈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12%로 대여를 해주는 방법. 이렇게 되면 명의신탁이니 뭐니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내가 5천만 원이 있었을 때에 그거를 은행에 넣어놨을 때 1, 2%밖에 대출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12%의 수익도 생기면서 다음번에는 또 내가 또 혜택을 받고 이런 방법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에서 40%의 돈을 메꾸고 싶은데 이 P2P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은 너무 이자가 높다. 그리고 선뜻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빌리언군이 사모부 진행할 때에도 해피머니라고 해가지고 제 개인 돈이나 주변 분들 돈 좀 있으신 분들한테 한 12% 정도 이자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그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법무법인 열린이 경매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요거를 저희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에 약간의 좀 누수가 좀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향후 2년 이내에는 이렇게 낙찰가 100%까지 대여해주는 그런 저리로 그런 상품을 한번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은행에 이렇게 맡겨놓고 1, 2% 이자 받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랑 이렇게 돈을 대여해주고 물론 합법적인 겁니다. 대부업체를 설립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향후 2년 이내 저희가 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종잣돈이 없어도 경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방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물건을 찾아보게 되면 과거에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 시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시세가 3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한 2억 7천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은 3천만 원, 2천만 원 이하로 막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1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들 수도 있겠죠. 정말로 소액으로 낙찰가의 뭐 90%, 시세 90% 이상을 대출받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한 번쯤은 해보는 거죠. 저렴하게 낙찰 받은 다음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는 그런 개투자 효과가 있겠죠. 계약금만 걸고 나머지는 그 전세를 들여가지고 잔금을 내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쓰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용기를 잘 못 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한 번쯤은 활용해 볼 만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능력,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뭐 제 칼럼이나 뭐 제 유튜브를 보시면 가끔은 부동산 전망도 해드리니까 저희 카페에 이제 그런 부동산 전망에 대한 칼럼도 제가 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은 이제 마지막 상승의 불꽃을 태우고 이제 그 상승장을 마감을 해야 되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2년 동안 응축된 그런 에너지들이 조금 더 이제 이 마지막 불꽃을 더 화려하게 좀 더 오래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하여튼 서울권 시장은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그 과거의 전고점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끝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아래로 이제 그 상승세가 내려갈 거란 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데로요. 그때는 이제 전세가가 되게 높을 테니까 미리 이런 식의 물건을 찾아가지고 선점을 하고 있으면 아주 알찬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접목만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소액 투자의 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은 절대로 깡통 전세 물건, 깡통 전세가 뭐죠?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큰 물건을 말하는 거죠. 이런 물건 시세조사 잘못해가지고 입찰을 해버리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시세조사 꼼꼼히 하셔가지고 깡통 전세 물건은 절대 입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만으로 경매하는 심화된 기술이 있죠.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방법들인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경락물 전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보증금으로 낙찰을 받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바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매매 대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내는 거죠.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근데 물론 조건은 있겠죠. 현재가 지금 상승장인데 상승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유자들이 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관망하고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데 이제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매물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 시세보다 뭐 한 3천에서 5천 정도 싸게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낙찰 받고도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그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시세 차익이 한 1억 정도 날 그런 상황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2천 정도 싸게 8천 정도만 수익을 얻고 그렇게 팔겠다라고 하면 매물이 원치 없으니까 꼭 매물을 사고 싶은 사람은 경락물 전매를 하게 되면 되게 불안하죠. 그 임차인 명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대금을 줬을 때 그 대금이 과연 그 잔금 납부하는 데 들어갈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서로 신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그런 신뢰를 뒷받침해주는 뭐 공인중개사, 법무사,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법무법인 이렇게 끼고 진행하면 정말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상승장에서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는 거죠. 이거는 어쩔 때 쓸 수 있냐면 전세가가 매매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전세 매물이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지금도 이제 뭐 서울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촌 주공 입주 다 끝나게 되면은 거의 뭐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이사 수요나 전세 수요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세 가격들이 이제 폭등하고 시중에 이제 전세 매물이 없고, 이럴 때에는 뭐 전세가 수준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으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전세를 놔서 그걸 잔금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너스 클럽의 제 제자분 중에서도 이렇게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서 입찰 보증금만으로 낙찰을 받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락물 전매나 전세금으로 잔금 내는 방법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아까 같이 이제 상승장에서 매물이 없을 때나 혹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딱 붙어 있고 매물이 없을 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거기에 이제 소유자든 뭐 임차인이든 누가 살고 있다면 전금 납부 전까지 명도를 완료해야겠죠. 그 명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실인 물건, 이런 물건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기존의 임차인이 나간 경우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뭐 주택도시보증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행사하는 물건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에 설정된 물건은 지금 공실이란 말이죠. 주택도시보증사나 뭐 아니면 임차인에게 제가 낙찰자인데
때 비밀번호가 뭐죠? 물어보면 다들 알려주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잔금 내기 전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서 들어가 보고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를 놓고 아니면 바로 팔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잔금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이고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협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면 그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전세를 들어오는 임차인은 또 이제 안심하고 들어오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보증금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심화된 기술인데 저희 같은 수준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공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증금만으로 경매하는 특수한 기술,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이나 아니면 개인회생에 관한 그런 법률들에 근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알찬 그런 수익 모델이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 심심하시죠? 좀 앞에 거 듣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럴 때 요 특수한 기술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활력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만으로 경매하는 특수한 기술 이걸 한번 보시면 매수자가 정해져 있는 물건을 입찰을 하라. 매수자가 정해져 있는 물건이 뭘까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아파트나 주택, 빌라 같은 거에서는 공유 지분 경매를 활용하면 되겠죠. 이제 부부가 이제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남편의 지분에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가압류, 세금 압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부인은 사업과 무관하니까 부인의 지분은 깔끔해요. 그 남편 지분이 경매가 나왔을 때에 그걸 낙찰을 받는 거죠. 지분 경매니까 좀 싸게 받을 수 있겠죠.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인을 찾아가서 이 지분을 내가 3천만 원에 줄 테니까 바로 사라.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에 이거 살 거였으면 내가 바로 그 입찰을 했을 텐데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내 지분은 대출도 안 되고 남편 지분은 지저분해가지고 대출도 안 돼서 못 들어간 거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 공유 지분의 지저분한 것들은 낙찰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다. 그리고 당신의 지분은 깔끔하니까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물건으로 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내 지분을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일반인들은 경매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쪽도 2천만 원 싸게 사니까 좋고 우리는 이제 바로 3천만 원 수익이 나니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속을 할 부분들은 뭐냐면 공유 지분을 이렇게 사는데 내 지분을 살 때 그 양도세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단기세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쪽에서 부담을 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양도세를 부담을 해도 보유를 할 거니까 그 면제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도세를 부담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실제로는 이제 낙찰받은 가격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금 형식으로 지급을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3천만 원을 그렇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사례금 형식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에 3천만 원을 얹어가지고 그걸 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공유자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내 지분을 샀던 공유 지분권자는 실수요자이니까 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집에서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바로 면제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례금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제 손해 보는 것들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자가 정해져 있는 물건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제자분 중에도 꽤 많습니다. 아너스 5기 직전 기수였죠. 어떤 한 분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만 해가지고도 대기업 간부의 연봉 이상급의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 지분의 경매. 형제가 5명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씩 지분을 상속을 딱 받았는데 5분의 1 지분만 경매 나왔다고 치자고요. 2분의 1 지분도 되게 좀 경쟁자가 없고 싸게 받을 수 있는데 5분의 1 지분권자 게다가 이제 위에 번듯한 건물이 있는 토지 지분 경매는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토지 지분을 받아서 나머지 이제 그 5분의 1씩 갖고 있는 4명한테 내 토지 지분을 안 사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경매를 넣겠다라는 그런 압박을 할 수 있고 지상 건물권자한테는 비록 내가 이제 5분의 1 지분밖에 안 갖고 있지만 그 지분의 보존행위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니까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겠죠. 너무 이제 무리해서 내가 5천만 원 싸게 받았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한 2천만 원 정도는 양보를 하고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협의를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을 때에 잔금도 니들이 내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증금만으로 그런 기술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매 고수라고 칭해지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진짜로 좀 어려운 기술이고 법률의 규정을 활용한 기술인데 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건데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죠? 민사집행법 143조에는 낙찰대금의 특별한 지급 방법이라고 규정을 하나 둔 게 있습니다. 그 민사집행법 133조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매수인은 매각 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채권자가 어떻게 이제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배당받는 그 채권자의 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이제 그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채무를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3억짜리가 2억 5천에 낙찰됐습니다. 근데 1순위 저당권자가 2억 5천을 다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그 1순위 저당권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채무를 인수를 하겠다. 기존의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1, 2%더 줄 테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출을 그냥 연장해라. 당신은 뭐 손해볼 것도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채무 인수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낙찰 대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채무 인수를 해서 낙찰 대금을 낸 것과 동일하게 간주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잔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에 보면 이럴 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채권자나 뭐 소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배당기일 때까지 그 해당되는 대금을 내야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들을 조심하셔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특별한 기술들을 활용하실 때에도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방법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쯤 더 눌러주시면 다음 특별한 기술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은행의 채권들은 그렇게 채무를 인수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기껏해서 이제 그 경매를 넣어서 원리금을 찾기로 했는데 또다시 이제 채무를 인수하는 거 이런 것들 승낙해 주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들도 가끔은 이금융권 같은 데는 이렇게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하면 또다시 이제 이거를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다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뭐 대출자가 새로 생긴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가치가 예전에 그 대출 해줄 때보다 높아져가지고 이 정도면 대출 해줘도 되겠다 싶으면 그대로 그걸 인수를 하면 되겠죠. 또 어떤 때 효용이 있냐면 대출 금액이 예전엔 대출 규제가 없을 때 대출을 해가지고 되게 높게 대출을 해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면 현재의 대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크게 좀 더 많이 대출받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은행도 이제 이금융권 같은 데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 개인 채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거나 혹은 이제 대부업체들은 보통 은행의 이런 부실 채권들을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넣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대부업체를 찾아가서 이런 대부업체가 채권 양도받은 물건들을 내가 채무 인수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승낙을 받으면 승낙서만 제출하면 더 이상 경매 낙찰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방법들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이제 그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은 별채권, 별도로 변제받는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채권에 포함되지가 않고 그 경매 절차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만약에 이제 소유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개인회생 절차랑 무관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복잡하게 진행됨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런 그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경매 절차를 중지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경매 절차를 진행했던 법원에서 낙찰자한테 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허가를 내줄 테니까 보증금을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온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에 입찰 보증금밖에 없고 그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정이 못 된다. 아니면 지금 당장 보면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그 좀 애매해요. 지금 잔금을 내버리는 게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소유자를 찾아가서 어차피 지금 당신 내가 잔금을 내게 되면 한 달 안으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당신도 오랫동안 여기서 살 수 있고 나도 좋은 방법이 있다.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해 보는 거다. 어차피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들은 갖췄을 거란 말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이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꾸준한 소득,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소득만 있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소유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라. 뭐 그쪽에서 뭐 좀 난 그런 돈도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변호사 비용들이 되게 쌉니다.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내주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법원에 경매 절차를 정지해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잔금을 바로 낼 필요가 없이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이제 불허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닙니다. 나는 개인회생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면 한 7, 8개월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은 경매 절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뭐 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동안에 대출 규제가 풀릴 수도 있겠고 뭐 상승장이 뭐 되게 깊어져가지고 시중에 매물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가격에 팔고 그 매매 대금을 가지고 아까 같이 경락물 전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잔금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툴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까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때에도 절차가 정리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에는 모든 그런 경매 절차가 중지가 돼요. 그것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변제 계획의 인가 결정일,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승소하는 거죠.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된 겁니다. 먼저 도래한 날까지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혹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조항을 활용을 해서 아까 같이 또 중지 신청 혹은 또 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이거 이상하다. 나는 이제 상승장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그 하락장으로 돌아서 가지고 뭐 거의 뭐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거래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 다시 매각허가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별채권의 개념, 별도로 변제되는 개념과 그다음에 경매법은 이런 매각 허가 취소 절차를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보증금만으로 마치 분양권 투자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뭐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기술들인데 여러분들께 특별히 알려드리니까 잘 활용해서 꼭 행복한 부자라고 하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가요? 강의 내용을 들으시니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느끼셨나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다음번에도 놀라운 경매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